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지루했던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 뭐 한 1년 반가량 진행이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박스권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 최근에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고점 찍은 이후에 약간 흘러내리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도약하면서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는 이런 상승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진짜 거의 이제 뭐 본전 혹은 익절 구간까지 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일부 물려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자,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야 될지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어떤 뚜렷한 스탠스의 변화는 개인 쪽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매서운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팔고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선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조, 9조 한번 꺾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10조, 15조, 17조. 자, 그리고 올해는 또 한번 쉬어가면서 17조 대 약간의 소폭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일단 매출이 올해 좀 쉬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9천에서 마이너스 1000 적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다시 흑전 이후에 자, 올라갑니다. 8천에서 1조 1000, 1조 4천까지. 그리고 올해 마찬가지로 쉬어가면서 소폭의 하락 1조 3천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올라주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5천에서 거의 8천까지 올라주고 있고요.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보시게 되면 3,600에서 3,500 거의 횡보 느낌이고요. 2분기 4,900에서 3,600 좀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3,100에서 2,800 소폭의 하락, 그리고 4분기부터는 드디어 올라줍니다. 2,900에서 3,200 소폭의 상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는 전년 대비 하락, 그리고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가의 상승은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업황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관련해선 조금 이따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200, 100. 자, 과거부터 꾸준하게 내려주고 있죠. 최근에는 12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락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크게 지금 뭐 부채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쭉날쭉합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고 가다가 이제 작년에는 0.7 정도 굉장히 좋지 못했고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되지만 아직도 6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는 아직 조금 멀어 보입니다. 다만 뭐 어쨌든 내년 후년 가면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 이어서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하고요. 전년에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고 다시 올라주고 있죠. 큰 폭으로 올해는 700까지 올라옵니다. 80에서 700까지.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은 괜찮아 보이고요. 자,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일단 올해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26.37배, PBR은 1.63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재료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지금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자,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SMR 업체 뉴스케일 파워 건설이 추진하는 SMR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동사는 뉴스케일 파워 건설에 증기 발생기 튜브 등 주기기를 납품하게 되고요. 공급 물량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이제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챗 GPT 등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SMR 개발 열풍도 이에 따라서 같이 또 오고 있는 점도 호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SMR 시장은 2040년에는 자, 하나로 약 393조, 거의 400조에 가까운 이 규모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 가치가 밝은 SMR 시장에 동사가 한 발 앞서 있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 호재도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지난 1일 한국 남동발전과 2,600억 원 규모의 이 분당 복합 현대화 사업 1블럭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380메가와트 규모 H급 초대형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열 공급 설비 등을 오는 2028년 3월까지 분당 복합 1블럭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앞서 동사는 이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국내 첫 국산화 가스터빈을 공급한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는 보령 신복합 발전소 그리고 지난 1월 안동 복합 발전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회장은 가스터빈 분야에서 향후 5년간 7조 원 이상의 수주액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좀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빈 분야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팀 코리아는 총 사업비만 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체코 정부는 남부 지역인 테멜린, 두코바니에서 1200메가와트 규모의 이 원전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 착공을 해서 36년에 이 상업 운전을 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된 바 있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현재 2파전 양상이 되고 있는데 오는 7월 중, 그러니까 이번 달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제 이슈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이게 될 것 같고요.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무려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요걸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채택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택이 된다면 상당히 좀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이제 뭐 과거만큼의 메리트가 크진 않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진입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재료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인 모멘텀도 하반기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자 연말로 가서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는 표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상 표시를 해보면 자, 목표가는 저는 25,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00원까지 지금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체코 원전 이쪽 수주를 좀 따게 된다면 더욱더 큰 폭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로만 봐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제가 라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라인입니다.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23,000원 라인 밑에 계신 분들은 물 타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유만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23,000원 위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계신다면 약간 물 타서 23,000원 밑으로만 내려주시면 딱히 걱정할 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냥 계속 보유만 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굉장히 좋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23,000원 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살짝 타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